대리는 이제 어느 부분을 갖다 공부할 것이냐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우리 선생님들이 정리를 할 때는요, 공부를 많이 한 것 같아. 근데 머릿속에 남는 게 없어. 그러면 목차를 가지고 기억을 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대리는 어느 부분이 집중적으로 나오느냐, 대리에 관해서 일반적으로 나오는 부분이 있죠. 대리 일반론에서 보게 되면, 즉 대리서론이라고 하는데, 민법상 대리제도의 뜻을 아셔야 돼. 대리가 뭐냐 이거죠. 그래서 민법상 대리, 법률행위의 대리를 말하는 것이고, 이러한 민법상 대리라고 하는 것은요, 직접 대리를 갖다가 민법상 대리라고 하고, 간접 대리는 민법에서 말하는 대리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 그래서 많은 대리가 있는데 다음 보기 중 민법상 대리가 아닌 걸 고르세요. 그러면 간접 대리를 골라야 돼요. 간접 대리는 상법에서 쓰는 거죠. 그래서 민법상 대리는 본인 갑으로부터 일정한 지위 또는 자격을 부여받은 자 대리인이 있으면 본인 갑의 이름으로 저질러야 돼요. 그래서 본인 갑의 이름으로 저지르면 이걸 갖다 우리가 민법상 대리라는 말을 쓰고, 갑의 이름으로 저질렀다 그러니 현명주의라고 하죠. 그래서 대리인 쪽에서 결정해가지고 상대방한테 하는 것은 능동대리라고 하고, 상대방이 결정한 것을 받는 것, 수령하는 걸 따르는 수동대리 그러죠. 능동대리가 됐든 수동대리가 됐든 전부 다 갑의 이름으로 저질러야 되고, 갑이 직접 모든 걸 다 가져가죠. 이게 민법상 대리예요. 그러나 상법에서 말하는 간접 대리는요, 갑의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을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을의 이름으로. 그래서 본인 갑이 물건을 갖고 있어요. 물건을 갖다가 매매할 수 있는 권한을 줬어. 근데요, 갑의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을의 이름으로 해가지고 상대방과 거래를 하게 되면 상대방은 갑의 존재를 몰라요. 그러니까 대금은 갑에게 직접 가는 게 아니고 을에게 가고, 을이 다시 되돌려주는 게 있죠. 이걸 갖다 우리는 위탁매매업 그래요. 보통 이제 서점에서 출판사가 책을 냈다가 서점에다 갖다 놓고 서점 사장님 이름으로 팔아가지고 나중에 출판사에게 되돌려주죠. 이걸 갖다 우리는 물건을 맡겨놓고 판다 그래서 간접대리란 말을 써요. 그래서 갑의 이름으로 했느냐 을의 이름으로 했느냐 요거 구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민법은 갑의 이름으로 저질러야 되고, 그 다음에 간접대리는 갑이 아니고 행위자 을의 이름으로 저질러지게 된다. 그래서 직접 못 가져간다. 그 다음에요, 이 대리라고 하는 것은 양면 관계가 존재하지 않죠. 삼면 관계가 있는 거예요. 삼면 관계. 이 삼면이라는 얘기는 등장 주체가 세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시험 문제 예전에 뭐라고 나왔냐, 대리의 삼면 관계는 등장하는 사람이 3인을 말한다고 한대요. 세 가지 종류를 말하는 거죠. 본인이라고 하는 게 있고, 대리인이라고 하는 게 있고, 상대방이라고 하는 거 세 가지가 있는 것이지, 이게 세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2사람 이상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대리인 2사람 이상일 수도 있고, 상대방이 2사람 이상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삼면 관계로서 본인과 대리인 사이의 관계가 있죠. 이걸 대리권 관계. 그래서 본인 갑하고 대리인 을 사이에 대리권 주는 관계를 갖다 우리는 대리권 관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관계가 바로 이렇게 삼각형 그려놓고 요 1번 관계, 갑과 을 사이 관계를 갖다 우리는 대리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본인 갑의 이름으로 대리인이 의사표시를 갖다가 저지르죠. 이걸 갑을 대신한다 그래서 대신한 법률행위 대리행위라고 하죠. 요 두 번째가 바로 대리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대리행위. 시험 문제 대리행위의 당사자가 누굽니까? 그러면 을과 병입니다. 이렇게 나와야지. 갑과 병입니다. 그러면 안 돼요. 의사표시는 어디까지나 본인이 아니고 대리인이 저질렀기 때문에 대리행위의 당사자는 의사표시의 당사자를 말하는 것이고, 의사표시는 대리인이 갑의 이름으로 병과 저질렀기 때문에 대리행위의 당사자는 대리인과 상대방이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시험 문제 나왔던 것. 그 다음에요, 갑의 이름으로 계약이 체결이 됐기 때문에 계약의 당사자는 갑과 병이 되겠죠. 따라서 갑과 병이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되기 때문에, 계약의 당사자가 되기 때문에 발생된 권리와 의무는 본인 갑이 직접 다 가져가죠. 이 3번을 대리 효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1번 관계를 갖다가 우리는 본인 갑과 대리인 사이의 관계다 그래서 대리권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을과 병 사이의 관계를 갖다 우리는 대신한 법률행위 그래서 대리행위라고 하고, 그 다음에 본인 갑과 상대방 병 사이에 발생한 권리와 의무를 정리하는 거, 이걸 효과 그러죠. 그래서 대리권, 대리행위, 대리효과 세 가지 관계가 존재합니다. 그 다음에요, 대리제도의 기능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대리제도를 갖다가 우리가 이용을 하다 보면 사회적으로 어떠한 기능을 갖다가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느냐, 내가 모든 걸 처리할 수는 없어요. 바쁘니까. 그러니까
내가 모든 걸 처리할 수 없으니까 일정한 자격 권한을 줘가지고 다른 걸 다른 사람한테 처리하게 되면 내 활동 영역을 넓혀가는 거죠. 내 활동 영역을 넓히는 건 1차적으로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리제도의 사회적 기능은 1차적으로 이런 말을 하면 원칙적으로 또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읽으면 돼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내가 활동할 수 있는 영역, 사적 자치를 갖다가 스스로 넓히는 확장하는 기능이 있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바빠서 그거밖에 못한다고 하더라도 나는 다른 사람을 딱 보내가지고 나 대신 업무 처리를 했다가 대신하게 하면 내가 활동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진다는 얘기예요. 확장의 기능은요, 내가 선택하는 거니까 임의 대리에서 강하게 나타나는 거죠. 임의 대리. 그러나 예외적으로 이걸 또 우리는 2차적으로 그래요. 2차적으로 예외적으로 날 때부터 하늘이 그 능력을 딱 안 준 불쌍한 사람들은 발버둥 쳐도 보통 사람의 생활 수준에 올라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요 미달된 부족한 부분은 2차적으로 누가 채워주느냐? 채워주는 건 보충이라는 말을 쓰죠. 보충. 없는 걸 채워. 그래서 부동액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부동액 보충해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부족한 부분에다가 보충하는 것은요, 국가가 하는 거죠. 그래서 보충 기능은 법정 대리에서 강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법정 대리. 자, 그 다음 대리제도에 있어서 본질이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자, 대리의 본질이란 말이 나오는데요. 이 대리의 본질이란 말이 나오면 대리에 있어서 의사표시를 누가 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리에 있어서는 의사표시를 본인이 못하죠. 본인이 못하니까 누가 해줘요? 대리인이 해주는 거예요. 대리인. 그래서 우리는 대리에 있어서 의사표시를 누가 했느냐, 이건 대리인 혼자서 한 겁니다. 대리인 행위설이에요. 그래서 대리인이 의사표시 요 법률행위를 저질렀기 때문에 대리인 자신의 행위가 되는 겁니다. 근데 본인 갑의 이름으로 저질렀죠. 그러니까 본인 갑의 입장에서 의사표시를 대신해 줬으니까 의사표시는 대리인이 했지만 발생된 권리와 의무는 대리인이 가져가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 대리행위가 유효가 됐든 무효가 됐든 손해가 됐든 하자가 있든 취소가 됐든 해제가 됐든 이 모든 건 누가 가져간다? 본인이 가져가는 거예요. 왜? 본인 갑의 이름으로 저질렀으니까. 그래서 대리인 행위가 되는 것이고, 우리 민법은 우리 민법 116조 1항 조문에 보게 되면 대리에 있어서 의사표시가 흠결이 있거나, 흠결은 불일치는 비진입 표시, 통정의 표시, 착오를 말하는 것이고, 의사결정 과정에 사기 또는 강박이 있었을 때, 그 다음에 어떠한 사실을 몰랐느냐 알았냐, 선의 악의 과실의 유무, 문제가 생기게 되면 우리 민법은 116조 1항에다가요 대리인을 표주로 한다. 대리인 표준을 갖다가 아예 규정을 해놓은 거예요. 대리인 표준. 자, 그 다음에요, 이 대리에 있어서 대리가 허용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문제가 돼요. 대리 허용 여부. 이건 커다란 문제로 나올 수 있어요. 대리가 인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죠. 대신할 수 있느냐 없느냐. 대리 허용 여부인데요, 대리는 법률행위를 대신하는 거예요. 법률행위는 내가 원해서 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는 거죠. 따라서 법률행위를 대신한다는 얘기는 의사표시를 대신하는 거기 때문에 의사표시가 아닌 것은 원칙적으로 대리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대리는 법률행위를 대신하는데, 법률행위는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재산상 법률행위가 있고, 재산상 법률행위, 가족법상의 신분행위가 있어요. 가족법상의 신분행위. 재산상 법률행위는 당사자 간에 대리 금지 특약만 없으면 언제나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어음수표를 따가 사장님이 발행하지 못하면 부사장님한테 어음수표를 따가 발행할 수 있는 대리권 주는 거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재산행위는 언제나 대리가 가능하다. 그 다음에 재산행위 말고 주운법률행위라고 하는 게 있죠. 주운법률행위 가운데서는 의사의 통지, 관념의 통지가 대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산행위는 대리 금지 특약만 없으면 언제나 대리가 가능하다. 근데요, 이 가족법상의 법률행위는 이거는 의사표시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건 의사표시한 사람이 직접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대리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가족법상의 신분행위는 혼인이라든가 유언이라든가 약혼이라든가 이혼이라든가 입양 양자로 들어가는 거, 이건 대리가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대리할 수가 없다. 그러나 가족법상의 신분행위 가운데서 예외적으로 돈과 관련된 게 있어요. 예외적으로 돈과 관련된 것은 대리가 가능하죠. 왜? 재산행위로서의 성질을 갖고 있으니까. 그러면 가족법상의 신분행위에서 예외적으로 대리가 되는 건 어떤 게 있느냐? 부양청구권. 이 부양청구권 행사, 이거는요 대리가 가능한 거예요. 부양청구권 행사.
갓난아이 또는 2살짜리 이런 어린아이를 다가 부모님이 유기시켜버렸다, 내다버렸다, 부양하지 않고, 그러면 그런 아이들이 당신들은 친권자로서 민법상 나를 다가 부양할 의무가 있으니까 민법 제 몇 조에서부터 몇 제까지 몇 조까지 나는 부양청권 행사합니다. 그 아이들은 그런 말 못하죠. 그러니까 대리가 가능한 거예요. 대리가. 그 다음에 상속회복 청구권, 상속회복 청구권, 이것도 대리가 가능한 거죠. 상속회복 청구권 행사. 자, 임신 중 태아가 존재하는데요. 그 아이가 임신 중일 때 아버지가 불법행위를 당해서 돌아가셨다, 사고로 돌아가셨다 그러면 상속이 일어나죠. 그러면 임신 중 태아는요, 임신 중일 때 바로 권리 주장하는 거 안 된다 그랬죠. 우리는 개별적 보호주로서 불제대 유유 5가지 권리를 태아일 때 인정해 주는데요. 우리 판례는 정지 조건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임신 중일 때에는 법정 대리인이 없고, 따라서 임신 중일 때는 불제대 유유 즉시 청구하지 못하고 살아서 출생을 해야 돼요. 따라서 불법행위가 있었을 때, 재산 상속이 있었을 때, 대습 상속이 있었을 때, 유류분권이 발생이 됐을 때, 유증이 있었을 때, 이때는요 임신 중일 때 못 받고 살아서 출생을 해야지만 받는다. 그러니까 임신 중일 때 부모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재산 상속이 있었을 때는요 임신 중일 때 못 받고 살아서 태어나야 받아요. 태어나게 되면 법정 대리인이 존재하죠. 그래서 법정 대리인이 태아가 살아서 출생이 됐으니까 상속 재산, 태아를 위한 몫을 되돌려줘, 이렇게 청구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부양 청구권 행사라든가 그 다음에 상속 회복 청구권은 돈과 관련된 거니까 대리가 가능하다. 그 다음에 준법률행위라고 하는 게 있어요. 준법률행위. 이 준법률행위는 법 규정이죠. 법 규정이에요. 새로운 걸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준법률행위라고 하는 것은 의사표시와 비슷한 게 있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새로운 걸 만드는 게 아니고 마무리하는 각종 절차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준법률행위는 의사표시가 아니고 법 규정입니다. 법 규정이니까 의사표시가 아니라고 한다면 원칙적으로 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준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대리할 수가 없다. 대리 안 된다. 예외적으로 대리할 수가 있어요. 예외적으로 대리하는 거. 준법률행위지만 의사표시 규정을 유추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의사표시를 또 유추 적용하는 것은 준법률행위 표현행위에서 의사의 통지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의사의 통지. 그 다음에 관념의 통지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의사의 통지는요, 의도, 목적을 가르쳐 주는 거죠. 내 목적은 이래. 이게 바로 의사의 통지예요. 이 의사의 통지는 글자만 가지고 판단한다 그랬죠? 어떤 글자가 있을 때? 최고라는 글자, 거절이라는 글자가 있을 때. 그래서 각종 최고라든가 거절이라는 글자가 나오면 이건 전부 다 의사의 통지라고 합니다. 최고장 그러면 내용 증명 쓰는 거잖아요. 내용 증명 쓰는 거. 그래서 최고를 갖다가 우리는 독촉이라고 바꿔서 읽으면 돼요. 독촉한다. 그 다음에 또 다른 말로 촉구한다 그러죠. 이게 바로 의사의 통지예요. 그래서 각종 최고 또는 거절은 대리인 통해서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관념의 통지라고 하는 것은요, 객관적 사실을 가르쳐 주는 거죠. 이러한 사실이 있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게 관념의 통지고, 이때 관념의 통지는요, 각종 승인이라든가 그 다음에 승낙이라든가 그 다음에 통지라는 글자가 있었을 때, 그 다음에 대리권 수요 표시, 대리권 준사실을 가르쳐 주는 게 대리권 수요 표시죠. 그래서 대리권 수요 표시는 대리권 수요 통지를 말하는 거예요. 수요 통지. 본인 갑이 상대방 병한테 전화를 걸어서 사장님 제가 못 갑니다. 제가 못 가서 대리인 을을 보내겠습니다. 이렇게 거는 걸 우리는 수요 표시라고 하는 거예요. 수요 표시. 본인 갑이 대리인 을에게 내가 너한테 대리권 줄게 해가지고 본인이 대리인에게 직접 대리권 주는 건 수권행위라는 말을 쓰죠. 그래서 수요 표시는 갑이 병한테 하는 것이고, 수권행위는 갑이 을에게 하는 거예요. 을에게 하는 거.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대리가 가능해요. 근데요, 대리가 안 되는 게 뭐가 있느냐? 대리가 안 되는 거. 자, 대리가 안 되는 것은 우리가 비표현행위로서 사실행위라고 하는 게 있죠. 그래서 순수사실행위가 있어요. 순수사실행위. 순수사실행위 뭐가 있어요? 매주가입니다. 순매주가 매작물 발견이 있고, 주소의 설정이 있고, 그 다음에 가공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순매주가 매작물 발견, 주소의 설정, 가공, 순수사실행위이기 때문에 대리 못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혼합사실행위가 있어요. 혼합사실행위는 요거는 부사선물변이라고 그랬어요.
부부의 동거가 있고, 그 다음에 사무관리가 있고, 무주물 선점이 있고, 그 다음에 물건의 인도가 있고, 그 다음에 단순 채무행 변제가 있죠. 그래서 부사 선물 변, 이건 대리가 아닙니다. 그러나 물건의 인도라든가 변제는 심부름하는 사람이 중간에 낄 수 있죠. 이걸 사자라고 하는 거예요. 사자. 그래서 물건의 인도하고 변제는요, 이거는 대리가 허용되는 게 아니에요. 대리가 허용되는 게 아니고 이거는 대신 해주는 지시받은 자, 사자가 가능하다. 그 다음에요, 불법행위라고 하는 게 있어요. 불법행위. 불법행위는 법 규정이죠. 불법행위는 절대로 대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불법행위는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다가 해코지 하는 거죠.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인과관계에 있는 불법을 저지르면 그 발생된 손해를 물어내! 이렇게 청구하는 게 법 규정이죠. 그래서 불법행위는 법 규정이기 때문에 이거는 의사표시로 되는 게 아니죠. 내가 너를 푹 찌르고 싶었어. 푹 찌르고 싶으니까 내가 너를 찔러도 되겠냐? 1억 원 물어줄 거면 푹 찔러! 이렇게 하는 거 안 되죠. 그래서 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불법행위는 법 규정이고 대리 절대 불가입니다. 대리 절대 불가. 따라서 이 대리는 절대로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불법행위는 대리가 아니고 사자가 가능한 거예요. 사자가. 그놈이 마음에 안 들어? 그놈이 말을 안 들어? 그러면 내가 책임질 테니까 가서 말 들을 때까지 적당하게 두들겨 패. 이렇게 했을 때는요, 불법행위의 대리가 아니고 불법행위를 지시받아서 저질렀으니까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사자가 허용된다. 이렇게 정리하셔야 돼요. 자, 이게 대리제도의 기본적인 내용들이에요. 그 다음, 그러면 제일 먼저 나온 것이 바로 대리권 관계죠. 이 대리권 관계에서는 뭐가 중요하냐? 크게 6가지만 정리하시면 돼. 몇 개 안 돼요. 10개도 아니고 100개도 아닌데. 그러면 대리권에 있어서 문제가 나오는 거 간단하게 정리합니다. 대리권은요, 본인 갑이 대리인한테 없었던 대리권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본인이 직접 주는 경우 있고, 본인이 아니고 국가가 주는 게 있죠. 법에 의해서 주는 거. 그래서 대리권은 첫 번째 대리권이라고 하는 뜻부터 하셔야 돼. 대리권은 권리도 아니고 의무도 아니다. 이건 다른 사람, 본인 갑을 갖다가 대신할 수 있는 지위 또는 자격이죠. 그래서 의사표시를 갖다가 대신할 수 있는 자격으로서 이걸 우리는 권한이라고 합니다. 권한.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을 대신하는 걸 갖다가 우리는 자격 권한이라고 해요. 그래서 의사표시를 대신해 주는 게 2가지가 있죠. 살아있는 사람을 대신하는 것은 대리라고 하고, 법인 단체를 대신하면 대리가 아니고 대표라고 하는 거예요. 대표. 그래서 대리와 대표는 공통점이 있죠. 대신한다는 거. 그러나 차이점이 있어요. 대리인은 본인의 지시를 갖다가 받고 복종당한 자가 아니고 본인과 동등한 자격에서 의사표시를 갖다가 스스로 결정하죠. 대리에 있어서 의사결정은 본인이 아니고 대리인이 합니다. 그러나 법인 단체의 대표는요, 독립성이 없죠. 법인 단체의 대표는 기관이기 때문에 대표기관 자신의 점유 불법행위가 있게 되면 이건 법인 자신의 점유 불법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차이점은 있지만 대신한다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민법 대리 규정은 대표에다 그대로 준용한다 그랬죠? 그대로 다 갖다 쓴다 그랬어요. 그러면 대리권에 있어서 대리권 발생 원인, 대리권 발생 원인에 따라서 우리는요, 임의 대리하고 법정 대리로 나눕니다. 본인이 직접 뽑았어. 본인이 직접 뽑으면 임의 대리란 말을 쓰죠. 따라서 본인이 뽑겠다고 하는 의사표시가 존재하는 거예요. 의사표시. 그러나 법정 대리는요,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본인이 대리인을 뽑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법에 의해서 뽑은 거니까 본인의 의사표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본인의 의사표시가 없다. 따라서 임의 대리는 본인이 뽑기 때문에요, 기초적 내부관계 수권행위가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 본인 갑이 X라는 토지 갖고 있는데 이 토지를 따가 팔고 싶어요. 근데 팔아본 적이 없어. 돈 많은 사람도 몰라. 이랬을 때는 전문가인에게 당신이 나 좀 대신해 주겠습니까? 이렇게 청약을 하고, 제가요 바빠서 못합니다. 그럼 대리권 못 주죠. 그러나 믿고 맡기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승낙을 하고, 그럼 내가 믿고 대리권 줄게. 이렇게 대리권 주겠죠. 그래서 본인 갑이 대리인을 직접 뽑았을 때는요, 부탁을 하고 승낙을 얻어야 돼요. 이걸 뭐라고 하죠? 기초적 내부관계. 그래서 본인 갑이 대리인을 불러가지고 승낙을 받고 대리권 주는 거. 그래서 계약관계를 우리는 기초적 내부관계 이렇게 부르고, 이럴 때 우리는 또 다른 말로 원인관계 그래요. 이 원인관계는 청약과 승낙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초적 내부관계는 계약으로서의 성질을 갖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 승낙을 했다고 하더라도 대리권을 갖다가 주지 않는 이상 대리권은 없어요.
그래서 알았어, 열심히 할게. 이렇게 승낙을 했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마음에 안 들어. 마음에 안 들면 의심이 생겼을 때 대리권 안 줄 수 있어요. 따라서 이것만 가지고 대리권 발생되는 게 아니고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 숙권행위가 있어야 돼. 숙권행위. 요 일방적으로 주는 거, 요걸 따르는 숙권행위라고 하죠. 그래서 대리권 주는 숙권행위가 있을 때 비로소 대리권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숙권행위는 분류식행위죠. 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니까. 대리인이 될 자한테 도달이 되면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전부 다 도달주의라 그랬죠? 도달이란 글자가 나오면 전부 다 분류식행위는 꼭 튀어나와야 돼요. 도달시키는 건 본인이 직접 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 시켜서 할 수 있고 문자로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위임장으로 할 수 있고 구두로 할 수 있고 묵시적으로 그놈이 멋대로 저지르는 걸 본인이 알고도 가만히 있으면 묵시적 숙권행위가 된다는 것도 기억을 하셔야 돼. 자, 그러면 이렇게 대리권이 발생이 되면은요, 그 대리인은 어떤 걸 갖다가 권한 행사를 할 수 있냐? 대리권 행사의 범위가 문제가 됩니다. 대리권 행사의 범위. 임의 대리가 됐던 법정 대리가 됐던 요 대리권 행사의 범위가 문제가 되는데요. 대리권 행사의 범위는 명확했을 때는 문제되지 않아요. 그래서 임의 대리가 됐든 법정 대리가 됐든 명확했을 때는 시킨 대로 하면 돼요. 근데 불명확했을 때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리권 행사의 범위가 명확했을 때는 시험 문제 자체가 나오지 않습니다. 불명확했을 때가 문제가 돼요. 대리인의 대리권 행사가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권한 행사의 범위가 불명확했을 때는 행사의 범위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권한 행사의 범위가 불명확한 자를 위해서 우리는 법을 하나 만들어 놨어요. 민법 118조 보충 규정이 있어요. 118조 보충 규정은요, 어디까지나 대리권 행사의 범위가 불명확했을 때만 쓰는 거야. 불명확하니까 눈에 안 보이죠. 그래서 눈에 보이게만 한다. 보존행위, 이용행위, 계량행위는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매각과 같은 처분행위, 그 다음에 담보를 갖다 제공하고 설정하는 저당권 설정이라든가 질권 설정, 이러한 처분행위는 못한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 처분행위는 못해요. 그러면 보존, 이용, 계량행위, 보이계는 할 수 있는데 보존행위는 현상 유지이기 때문에 무제한 자유입니다. 그래서 권한행사의 범위가 불명확한 임의 대리가 됐든 법정 대리가 됐든 요거는 무제한으로 할 수 있다. 무제한으로 할 수 있고 자유롭게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용 계량행위가 있어요. 이용 계량행위는 무제한이 아니죠. 요건 제한이 존재하는 거예요. 제한이. 본인 갑이 갖고 있는 물건이라든가 권리의 성질 바뀌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는 거예요. 황무지 개간한다. 임대차를 한다. 그 다음에 무이자를 따 이자부로 바꾼다. 이건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금 인출하는 거 못한다. 그 다음에 형질 변경하는 거 못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시험 문제 나오는 게 뭐가 나오냐? 권한행사의 범위가 명확한 대리인도 보존행위는 무제한으로 할 수 있다. 그러면 틀리는 거야. 권한행사의 범위가 명확했을 때는 저 규정을 안 써먹는다 그랬어요. 안 써먹을 시킨 대로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보존행위는 뭐가 있느냐? 현상 유지로서 건물의 유지 보수, 공사 도급 계약이라든가 소멸시효 중단행위라든가 보존 등기하는 경우, 본인이 사기당했을 때 등기 말소 청구하는 거, 불법 행위가 저질렀을 때 손해배상 청구 소송하는 거,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소송행위 같은 거, 부패하기 쉬운 물건의 처분행위, 이런 것들은 보존행위에 들어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요, 이 대리권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대리권을 제한을 하죠. 대리권 제한 방식이에요. 대리인이 대리권 갖고 있을 때 이 대리권을 갖다가 제한하는 방식은 요거는 세 가지가 있어요. 이 세 가지는 임의 대리에도 적용이 되고 법정 대리에도 전부 다 적용하기 때문에 요거는 임의 대리에만 적용이 된다, 법정 대리만 적용이 된다 그러면 다 틀리는 거예요. 대리권은 무제한이 아닙니다. 대리권 행사의 제한이 존재하는 거예요. 대리권 행사의 제한 세 가지가 있죠. 자기 계약이라든가 쌍방대리는 민법 124조에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대리인이 본인과 직접 계약하는 게 자기 계약이고, 대리인의 본인 값하고 상대방 비용을 다 동시에 대리하는 거, 그러면 누구한테 피해 줄 수 있죠? 그래서 원칙이 금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계약 쌍방대리는 원칙적으로 할 수가 없다. 예외적으로 허용이 된다. 자기계약 쌍방대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사유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본인의 허락이 있었을 때 본인이 그렇게 해도 됩니다 라고 하는 허락이 있어야 돼요. 본인과 이 토지를 갖다가 팔아줘 그랬더니 대리인 내가 사도 되겠습니까? 그랬을 때 그렇게 하세요 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요, 쌍방대리는요, 갑과 병 쌍방의 동의를 얻어야 돼요. 쌍방의 동의. 그 다음에요, 허락과 상관이 없이 할 수 있는 게 있죠. 허락과 상관이 없이 할 수 있는 게 바로 채무이행입니다. 채무이행은 다툼의 여지가 없이 사후 마무리해 주는 거예요. 채무이행은 자기계약 쌍방대리가 가능하다. 등기신청과 같은 거, 그 다음에 주식의 명의개설과 같은 거, 확정방열이 떨어졌을 때 이때 변호사가 판결문 들고 가서 원고 피고 쌍방대리하는 경우, 이런 것들 가능하다고 했어요. 그러나 소송이 진행 중인 채무변제라든가 상계라든가 경계계약이라든가 대물변제는 못한다는 걸 갖다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요, 자기계약 쌍방대리를 했다가 위반을 하게 되면 자기계약 쌍방대리 못한 자가 있으니까 원칙이 무권대리, 예외적으로 본인의 추인 여부에 따라서 효력이 있다. 그 다음 공동대리의 제한이 있죠. 이 공동대리라는 건 어려운 게 아닙니다. 공동대리는 대리인이 두 사람 이상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대리인이 두 사람 이상 있는 거. 그럼 이때 대리인 두 사람 이상 있는 것은 원칙적으로 공동대리냐? 그렇지 않죠? 각자 대리가 원칙이에요. 대리인 명부 같은 거 없잖아요. 그래서 각자 대리가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공동으로 대리합니다. 예외적으로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의사결정을 하는 공동대리인데, 이 공동대리는 어떠한 경우냐? 법에 규정이 있거나, 법에 규정이 있을 때는 공동대리를 해주죠. 그게 바로 친권행사예요. 친권행사는 부 또는 뭐 그러면 안 돼요. 부 그리고 뭐죠. 부 그리고 뭐. 그 다음에 당사자 간에 본인이 임의대리해서 대리인 불러놓고 특약을 했을 때, 내가 당신들 대리인 3명 뽑았는데 당신들 내가 지시한 것만큼은 같이 해주세요 라고 했을 때, 이 공동대리는 능동대리에서만 적용이 되고 수동대리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공동대리를 했다가 위반을 했을 때는 원칙 무권대리, 혼자서 할 수 없는 자가 저질렀으니까 이때는 본인의 추인 여부에 따라서 유무효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대리권 남용 나오죠. 이 대리권 남용은 요거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어요. 대리인이 대리권을 잘못 쓴 건데, 이 대리권 남용은 대리권 범위 내에서 한 거라고 했어요. 범위를 벗어난 거라고 그랬어요. 범위 내에서 본인 갑이 X 토지를 갖다가 매매할 수 있는 대리권 줘가지고 매매할 수 있는 대리권을 다 받아서 본인 갑의 이름으로 상대방 병한테 X 토지를 매매를 했어요. 그래서 매매할 수 있는 대리권 줘가지고 매매를 했는데 헐값으로 팔아가지고 이때 본인한테 손해를 끼치고, 싸게 팔아서 상대방 이익 챙겨주고 상대방한테 고맙습니다, 수고료 받은 거예요. 수고료. 그럼 이때는 어떻게 돼요? 본인을 위해서 움직이는 자가 본인한테 손해를 끼치고 대리인 자기 주머니를 채우거나 상대방을 갖다가 챙겨준 거니까 본인을 배신한 거죠. 이걸 배임적 대리행위, 대리권 남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대리권 남용. 대리권 남용은요, 이걸 해결하는, 대리인이 본인을 배신하는 그런 게 아주 많은데 민법에 규정이 없어요. 민법에 규정이 없어가지고 대리권 남용이 있게 되면 판례를 통해서 해결합니다. 그래서 대리권 남용은 해결하는 민법 조문이 없다. 민법 조문이 없고, 따라서 판사들 판결을 통해서 해결하는데 판례는 비진의 표시를 적용하는 게 조금 더 많다. 판례도 완전 불일치해요. 따라서 판례는 107조 비진의 표시를 다 유추 적용하기 때문에 이때는 대리권 남용이 있으면 원칙이 무효가 아니고 원칙이 유효가 된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 그래서 대리권 남용은 원칙이 유효입니다. 유효.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대리권 남용이 있을 때 무효가 되는데, 상대방이 대리권 남용의 사실을 이미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었을 때, 이때 무효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본인 갑이, 야, 너 대리권 남용하는 거 알았잖아. 그래서 나는 못해줘. 무효 주장할 수 있고, 너 대리권 남용 사실 때가 알 수 있었잖아. 그래서 나는 못해줘. 이렇게 본인이 입증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상대방이 선의 있고 무과실이면 이때는 유효가 확정된다는 걸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리권에서 마지막 되는 것이 대리권 소멸사유죠. 임의대리가 됐든 법정대리가 됐든 공통된 소멸사유는 사사성파입니다. 사사성파. 본인 갑은 돌아가셨을 때 유일하게 대리권 소멸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의사 무능력자가 됐든 본인이 행위 능력을 상실했든 간에 대리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본인 갑은 죽었을 때만 대리권 소멸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리인에게는 3가지가 있죠. 대리인 자신의 사망, 대리인 자신의 성년 의견 심판 개시, 그 다음에 대리인의 파산이 있었을 때, 그 다음에 임의대리는 기초적 내부관계 수권행위가 있기 때문에 기초적 내부관계가 종료가 됐거나 중간에 때려치워요. 대리권 행사하지 마.
중간에 그만두게 하는 수권행위 철회가 있었을 때 요때 대리권 소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성파 공통이고요. 임의대리만 특별히 존재하는 것은 기초적 내부관계 원인관계의 종료하고 수권행위 철회 종철이 있었을 때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대리권까지 정리하는 거죠. 기억이 나세요? 기억이 나라고 하는 겁니다.